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어열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열단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이죠. 이 어열단은 특히 김구 선생이 조직한 이 한인애국단과 자주 비교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썼었던 이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졌는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제가 그것을 쉽게 풀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성, 지금의 지린성입니다. 여기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무장단체입니다. 특히 어열단의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여기서 정의의 의와 맹렬히의 렬을 따서 어열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바로 셀러문. 특히 김원봉 선생은 신채호 선생에게 우리 어열단의 행동 강령, 활동 지침, 기본 방향을 글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이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표할까요? 이 조선혁명선언, 다른 말로 어열단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강조했느냐? 외교, 준비, 자치 등을 비판하게 됩니다. 무엇만이? 폭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다. 외교? 웃기지 마. 준비? 언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자치? 그건 친일파와 다름없지. 그러면서 이 폭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력은 주요 요인을 암살하고 주요 식민기관을 폭파,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강조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을 내놓고 어열단을 물어보니까 이 조선혁명선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열단의 활동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열단의 암살과 폭파, 일본 주요 요인을 암살하고 친일파도 암살하고 주요 식민기관을 폭파, 특히 그 대상이 되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괴롭혔던 곳, 바로 경찰서, 그리고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그리고 경제수탈기구였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식민지 사항을 왜곡하고 보도했었던 이 매일신보사, 이러한 식민 통치 기관이 폭파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 중에서도 악랄하기도 유명했었던 종로경찰서, 그리고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그리고 경제수탈기구였었던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서 어열단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김상옥 선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선생은 이 의협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긴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는 일본 경찰을 때려 눕히고 긴 칼을 빼앗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칼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놀랍죠? 그 김상옥 선생이 이 종로경찰서,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기로 유명했었던 이 종로경찰서에 1923년 폭탄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김상옥 선생을 잡기 위해서 일본 경찰이 총출동합니다. 일본 측 기록으로는 400명, 전해지는 기록으로는 1000명 정도의 일본 경찰이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10일 동안 총격전을 펼칩니다. 결국 김상옥 선생은 10발의 총을 맞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을 자신의 몸에 겨누면서 자결하게 되는데요. 이 김상옥 선생,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동상이 있으니까 서울 마로니에 공원을 갈 때 꼭 한번 김상옥 선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익상 선생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석주 선생은 조선식산은행, 지금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자리입니다. 그곳에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유히 나와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불발탄이었습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펼쳤지만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졌는지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데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선생, 종로경찰서. 이 종로경찰서에는 감옥과 같은 구치소가 있었겠죠. 바로 김상옥. 조선 총독부에는 높은 고위관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김익상. 그리고 조선식산은행, 동양측식 주식회사. 이 주식, 무슨 주? 바로 나석주. 이런 주식이 많으면 좋겠죠. 나석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열단의 또 다른 출제 포인트는 의열단과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한인애국단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을 좀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가운데 이름이 봉봉. 이름하여 봉봉 브러더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봉봉 브러더스를 제외한 사람들은 대체로 의열단 멤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출제 포인트. 바로 의열단이 이 개인폭력 투쟁을 하다가 서서히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암살과 폭발을 했지만 새로운 인물이 고위관료로 임명되고 폭발을 했지만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꿎은 젊은이들만 희생되고 죽어나가니까 서서히 투쟁 노선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개인폭력 투쟁에서 192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싸워야겠구나. 조직적 투쟁으로 투쟁 노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투쟁 노선 변화 내용을 여러분 별표할까요? 중국 황포군관학교의 단원들을 입학시켜서 군사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청포도 시인 이육사가 바로 조선혁명간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의열단은 1935년 중국 난징에 의열단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의열단은 무정부주의자, 영어로는 anarchist, 이러한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었는데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이 의열단 멤버들 중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의열단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조선민족혁명당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잡아서 만든 정당이었지만 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조소왕과 지청천 선생을 비롯해서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했다는 점. 그리고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이 중국 우한, 항커우 지역에서 최초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1938년 조선의용대. 이렇게 중국 관내, 중국 만리장성 안쪽에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특히 조선의용대를 이끌었었던 김원봉 선생이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였었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한국광복군의 전투력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와 우가 합작, 손을 잡게 되는 모습, 시험 출제 포인트죠. 오늘은 의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의열단 단원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항상 정장 차림의 멋쟁이였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뭔가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열단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